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오는 21일 전국 승려대회가 조계종 종정예하의 교시로 봉행됩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들은 승려대회 하루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항의 방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조계종과 세종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신년 할애회를 열어 종단 50년사와 원정 대성사 일대기를 봉정했습니다. 신임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며 새해 대외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종단 신년 할애법회에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의미의 사불범정의 결연한 의지로 부처님 법을 펼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고 수행으로 참된 불자의 길을 걷는 거사들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 두 번째는 세계 최장기 정기 헌혈 기록 보유자 김병구 불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 사태를 규탄하는 1월 21일 전국 승려대회가 조계종의 정신적 지도자 종정예하의 교시로 봉행됩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들은 승려대회 하루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항의 방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전국 승려대회.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이번 승려대회에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특별 교시가 발표됩니다. 한국불교 법통의 상징인 종정예하가 내릴 교시는 사회적으로도 사자후의 울림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가 대독하게 될 종정예하 교시엔 이번 승려대회의 의미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힘을 모두 합쳐서 이번에 승려대회를 해야 되는 당위성과 그리고 꼭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우리 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서 승려대회를 여복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승려대회 진행 순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먼저 21일 오후 2시 정각에 맞춰 전국 사찰에선 총 6번의 타종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명종 6타엔 육바라밀이란 불교적 의미가 담겼습니다. 네, 그럼 육바라밀로 6번 육타를 치겠습니다. 봉행사와 대회 연설, 연대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도 차례로 발표됩니다. 당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향한 행진 여부는 승려대회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사단과 중앙신도회 등이 펼쳐온 민주당 중앙당사 항의 방문은 수도권 사찰들이 승려대회 전날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봉국사 등이 동참하기로 했는데 재가단체에서 일선 사찰들로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청래 의원 망언이 아니고 정청래 의원께서는 거짓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내 30개 불교 종단이 가입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승려대회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승려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5,000명가량의 스님이 참여해 여법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조계종과 세종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상, 사찰음식 등 전통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춘희 세종시장과 서명한 문서를 교환합니다. 오는 6월에 문을 여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멀리서 봐도
굉장히 좀 멋있고 그래서 예.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조기종도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체험관과 관련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험관 운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책임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을 몇 분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서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체험관에서 활용할 문화예술 내용물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에 특화된 관광자원과도 연계해 여행 프로그램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화 공연, 또 음악, 음식, 사찰 음식, 또 템플 스테이 많은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인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에서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우리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 지역 경제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반기의 모습을 드러낼 광제사까지 포함하면 체험관과 광제사는 작은 총무원으로서의 무게감도 더할 전망입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시하고 윤리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중심에 들어서는 한국 불교문화체험관이 불교 중흥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의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제62기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이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입교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속 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수계교육 입교 자격은 지난해 9월 6일까지 교육원에 등록한 행자 가운데 인문교육과 행자교육을 받은 자, 1월 19일까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소년 출가자, 수행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하고 종령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은퇴 출가자입니다. 수계교육 회항에 앞서 3월 4일 5급 승가고시가 시행되며 승가고시 합격해 수계교육을 마친 행자는 3위 3인위계를 수지해 예비 스님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불교 총지종이 종단 50년사와 원정대성사 일대기를 봉정하는 신년할애회로 이민년 도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임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며 새해 대외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해 총지종은 신년 할애법회에서 불교 총지종 50년사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자레라를 봉정했습니다. 종단사와 종조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2년여의 기간 동안 종도 1,500여 명이 설판 제자로 동참했습니다. 그런 만큼 봉정식은 이 대작불사를 종단 발전의 등불로 삼자는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종조님 일대기와 총지종 50년사가 종조님을 뒤따르는 사부 대중의 거울이 되고 고해를 건너는 나침판이 되어 사바의 풍파가 마음을 흔들 때 길을 밝혀주고 신년 할애법회는 교화 일선에서 물러나는 승효제 전수, 해안정 전수, 해봉 정사 등의 기로 스승 진원식을 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로 스승에게 사령장과 기로 가사가 수여되고 공로패와 선물 박수 속에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교화에 대한 당부가 교차했습니다. 현직에 남아 계시는 스승님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교화 환경에도 주눅들지 마시고 총지종 20대 집행부는 참석 대중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새 집행부의 각오를 보여줬고 이에 종도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번에 20대 집행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록경님하고 재무부장 성원님 같이 우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을 꾸짖는 전국 승려대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종교 편향 근절 승려대회는 전체 불교에 대한 그간의 차별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서 동참해야죠. 예. 조계종 총무원 예방과 신년 할애법회로 대내에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린 총지종은 창종 50주년 종단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종무 행정에 돌입합니다. 총지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혼란한 세상일수록 사불범정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부처님 법을 펼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홍파스님은 어제 관음종 총본산 종로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봉행된 불기 2566년 신년 할애법회에서 걱정과 어려움을 깨부수고 새해를 맞이하자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불범정은 사악한 게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온갖 혼란과 온갖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오직 내가 능히 모든 걸 다 구해내겠다, 구제한다라는 이런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 홍파스님은 자신과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에게 확고한 신심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고, 종회의장 법명스님은 애종심을 갖고 종단 발전을 위해 합심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새해 첫 이사회를 열어 각급 기관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사회에선 본 예산보다 260억 원가량 늘어난 2021 회계연도 추경안과 지정학교 법인 사무처장 서리를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의 교원 인사안이 다뤄졌습니다. 김정훈 감사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유지 충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지난해 이룬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과제 달성 등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성우스님은 동국대 출신 스님들의 모임인 성림동문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 3천만 원을 윤성희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는 국가와 개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묵묵히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고 수행으로 참된 불자의 길을 걷는 거사들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순서로 한평생 헌혈을 해오며 세계 최장기 정기 헌혈 기록을 인증받은 불자 김병구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두툼한 파일첩에 빼곡히 꽂힌 헌혈 증서. 올해 70살인 김병구 고사가 늦깎이 고등학생이던 1971년 9월 처음 헌혈을 시작한 이후 49년 7개월 동안 받은 증서들입니다. 김 거사가 헌혈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우연히 마주한 헌혈 안내 현수막이었습니다. 서대문 노탈에 있는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헌혈이란 프랑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혈이 뭔가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헌혈은 내 피를 남한테 줌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다. 그럼 나는 헌혈 시작해야 되겠지 하고. 김 거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혈액을 대가 없이 나눴습니다. 이른바 헌혈 정년인 69살이 되던 2020년까지 횟수로는 모두 401회, 매년 8번씩 헌혈을 한 셈입니다. 헌혈을 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헌혈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의 그 일부가 돼 있고, 헌혈을 할 때는 계속
헌혈이 기다려지고 또 엔돌핀 서사가 다른 일은 젖혀놓고 모든 걸 젖혀놓고 헌혈을 하게 된 것이에요. 김병국 의사는 지난해 세계기록위원회에 세계 최장기간 정기헌혈자로 등재돼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신심이 두터운 불자로 잘 알려진 김 거사는 앞으로 호스피스 봉사 활동으로 헌혈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김 거사가 불교와 인연이 된 건 50년 전 순천 송광사가 있는 송광면 우체국 전화수리공으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어차피 송광사에는 자석식 전화가 있었어요. 그 자석식 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 저를 처음에 접하게 돼 있고 그 접한 계기가 지금 50년 동안을 불교에 완전 매료가 돼서 부처님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전남 장성에 사는 김 거사는 헌혈 정년 후 영정사진 촬영 봉사를 실천하며 제2의 헌혈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세계 기록인데 이제는 이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표본이 될 것 같아요. 까까머리 고교생 시절 헌혈은 생명을 구한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헌혈. 최근 코로나19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천대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서울 관문사 우면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저소득 보훈 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서울 관문사에서 국가유공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쌀 10kg 한 포씩이 포함된 코로나19 방역 물품 박스 100개를 마련해 서울 남부보훈지청에 전달했습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은 보훈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가치라며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과 용교순 서울 남부보훈지청장, 이경희 우면복지관장, 진창호 나누며 하나 되기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히말라야 문화교류단체이자 비영리 사단법인 나마스테 코리아가 오로라의 나라 아이슬란드의 비경과 신비한 자연현상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 41에서 아이슬란드로부터의 편지란 주제로 열려 아이슬란드의 화산과 호수, 오로라 현상 등을 촬영한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가서 봤더니 진짜 막 땅에서 막 기운이 올라올 정도로 보고 있으면 신심이 나고 왜 수미산 카일라스 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티베트 수미산을 연상하게 하는 설산을 비롯해 만년설이 녹으면서 생긴 독특한 얼음 빛깔, 파란 커튼을 들이운 것 같은 오로라 현상 등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6회 히말라야 사진 영상 공모전도 열려 네팔과 티베트, 인도 등 히말라야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주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이 소개됐습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 양성을 위해 국악가수 권미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권미희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권미희 홍보대사는 2009년 참불가 제작위원회 가창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천상의 소리꾼으로 데뷔해 현재 마포문화원, 불교계 대표 장기이식 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권미희 홍보대사는 대불청 홍보대사가 된 만큼 열심히 알려 많은 사람들이 대불청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촉식에는 장정화 대불청 회장과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안현민 대불련 전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전 세계 외국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포스터가 소셜미디어에 배포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어제부터 1분이면 나도 한국 홍보대사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직지를 선정했는데 포스터는 직지의 영어 명칭 알파벳을 활용해 직지에 숨겨진 가치와 의미를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강원도 원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제작된 호랑이 판화 유물 10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동아시아 호랑이 판화를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12년 전에도 호랑이 판화 특별전을 개최한 고파나 박물관은 이번 전시 부제를 역병을 물리치는 부적 판화로 붙였는데 그동안 수집한 호랑이 판화 자료 중 30여 점을 새롭게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올해 서울 우수 한옥으로 은평 한옥마을의 서희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제는 공간 구성과 형태, 기법이 훌륭하며 세부 꾸밈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계가 이번에 파사 현정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범불교계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는 건 비단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 때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일련의 종교 편향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전국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불교계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어난 모든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사례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중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미래를 상생과 화합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건 우리의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